안녕하세요. 대나무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투자 상품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무슨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주식, 금은을 사고 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아니지만 기업적인 규모에서 보면은 원자재, 무슨 쌀이나 이런 것도 요새는 투자해가지고 석유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자원. 그리고 요새는 가상화폐까지도 투자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은 투자를 하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점은 그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거,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거, 그리고 환금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예금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건지 한번 예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한 60년대, 70년대 저희 대한민국이 한창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 할 때 그때는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 기업한테 대출을 해준다거나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정기예금 금리가 15%에서 2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긴 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긴 한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80년대, 9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10%, 12%는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예금 금리가. 그럼 대출 금리는 그거보다 좀 높았겠죠. 근데 아무튼 80년대, 90년대에도 한 10%, 12%는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IMF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20%, 25%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요. 그것도 만약에 3년짜리 정기예금은 65%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3년을 맡겨놓으면 3년 후에는 1억 6,5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은행 예금만 열심히 잘하면 그거 가지고도 몇 년 한 6년, 7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집값도 많이 상승하는 시기도 아니었고 인플레도 있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성실하게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놔도 몇 년 후에는 집을 사는 게 가능했던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은행이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좀 공부 좀 잘하고 하던 사람들, 또 상고, 좀 유명한 상고 같은 데서는 1년에 몇백 명씩 그냥 한 은행에서 뽑고 그랬으니까 은행이 최고의 직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예금이 안전한 반면에 수익성은 2000년대 이전에는 좋은 수익 상품이었죠. 이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그래도 한 8%까지는 갔었으니까요. 좋은 수익 상품이었었는데 특히 이 당시에 이제 특판 상품이라 가지고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재형저축은 금리도 물론 좋았지만 나중에 그 절세 효과도 있었어요. 세금 공제해주고 연말에 소득 정산하면서 세금 공제해주는 그런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고 또 청약통장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거는 금리도 좋았지만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금도 아마 있겠죠.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었는데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좋은 상품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 와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슬슬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1% 정도의 금리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시중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낮은 금리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과연 수익성으로 본다면 은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환금성을 보면 환금성은 완벽하죠. 은행에서 그냥 바로 내가 돈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으니까 황금성은 완벽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기업들의 뭐 기업이 한창 막 경제 개발을 해나가던 상황,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한창 경제 개발을 해나가는 상황이니까 기업들의 뭐 주식이 별로 높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이 뭐 붐을 이룰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개발도 70년대 이전에는 별로 뭐 부동산 개발의 붐이 일어나지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은행밖에 할 수가 없는 투자 수단이 은행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고 또 좋은 투자 상품이었고요. 은행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가지고 좋은 투자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예금은 이렇고요. 부동산을 한번 보면 부동산 또한 안전성은 좋죠.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는 현물 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지만 100% 근데 뭐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지역별로 종류별로 많이 편차가 심합니다. 뭐 서울의 강남과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뭐 강남에 만약에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오를 때 강원도는 뭐 거의 안 오르고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임야인지 농지인지 뭐 어떤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대지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이라고 그럴까요? 법적 규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개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 없어지지 않는 현물 자산이고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 지역이라든가 토지의 종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수익성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비교적 수익성은 높죠. 잘만 고르면 비교적 수익성도 높고 또 부동산은 다른 것과 달리 그 은행 융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거 물론 이제 뭐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크기 때문에 그걸 100% 현금을 들고 하는 경우도 없겠지만 100% 현금이 없어도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잡아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성은 다른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갭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하나 전세 받아가지고 그 전세 자금에다가 플러스 얼마 내가 조금만 더 은행 융자 받으면 내 돈 하나도 없이도 그냥 그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익성이 높은 반면에 그만큼 경기가 안 좋거나 어떤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 그게 이제 역정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전성은 없어지지 않는 현물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는 100%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공부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이 가장 취약한 점은 저는 황금성인 것 같아요. 이게 급한데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파는데 바로 팔리지가 않죠. 뭐 그나마 목 좋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쉽게 팔리겠지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팔리지 않고 특히 무슨 뭐 임야나 농지나 무슨 뭐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구매자를 구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황금성이라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일반적인 투자 수단을 주식이라는 게 있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성으로 보면은 좀 많이 다른 상품의 은행이나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변동성이 가장 크죠. 하루에도 그냥 막 등락이 많이 되고 매일매일 변하니까요. 이게 뭐 꾸준히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변하니까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게 뭐 IMF 때 같은 경우는 몇몇 주식들은 완전히 휴지가 돼버린 적이 있어요. 무슨 아주 없어진 기업들이 있죠. 뭐 은행, 몇몇 은행, 뭐 동아은행이라든가 그 당시에 무슨 뭐 또 동남은행, 뭐 대동은행 뭐 이런 은행들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완전히 그냥 뭐 휴지밖에 안 되는 거고 뭐 대우그룹도 그랬죠. 대우그룹도 그냥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없어졌으니까 그런 주식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상당히 좀 취약한 반면에 수익성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에도 취약하지만 또 수익성도 있다라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수익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주식을 잘 고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수익성은 아마 부동산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흔히 뭐 미국에 있는 뭐 몇몇 기업들은 상당히 좋죠. 무슨 뭐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주식들은 진짜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엄청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성 면에서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주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공부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금성은 일단 부동산에 비해서는 비교적 용이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손절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막 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는 부동산보다는 그래도 용이하니까 현금성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양 뭐 대표적인 뭐 예금과 부동산과 주식을 보면 예금은 안전성하고 환금성은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성하고 안전성은 비교적 있지만 환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주식은 환금성과 수익성은 있지만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은 뭐 예금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주식을 할지 이 세 가지 속성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제가 생각하는 투자비는 뭐 부동산과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뭐 4대 4대 2 아니면 부동산 5, 주식 4, 현금 1.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현금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 비율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공부도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전문가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같이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투자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투자를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지, 뭐 이런 투자의 목적은 본인의 나이라든가 뭐 투자를 어떤 거를 내가 투자할 것인지, 뭐 부동산을 할 건지, 주식을 할 건지, 예금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당시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할 건지 임대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할 건지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세 차익,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시세 차익 약간 공격적으로 은행 융자도 좀 얻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면서 은행 융자도 얻어가지고 좀 개발 전망이 좋은데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부동산을 사놓고 몇 년 뒤에 그걸 다시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런 투자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좀 모험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좋은 곳에 부동산 뭐 상가 같은 경우, 목 좋은 곳에 상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사두셔가지고 임대 수익을 또 바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임대 수익을 할 건지에 따라서 사야 되는 지역도 달라질 거고 어떤 상품을 사야 같은 부동산이지만 뭐 아파트를 살 건지 상가를 할 건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할 건지 뭐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투자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내가 그 우량주를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매도 차익을 내가 할 건지 아니면 배당이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수익을 얻을 건지 이것도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투자 습성 뭐 아니면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좀 젊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매매 차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배당주를 골라가지고 배당 수익을 얻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뭐 무슨 투자가 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예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요새 아니면 새로 나오는 무슨 뭐 가상화폐가 됐든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도가 지나치지 않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들리는 말로 뭐지 하우스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은 뭐 아주 비싼 20억, 30억짜리를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사놨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성도 많이 올랐죠. 근데 막상 그 은행 융자를 갚느라고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은행 융자를 갚느라고 내 생활은 굉장히 빠듯하게 살아야 되고 막 빚을 내고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그냥 카드빚 내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거는 행복한 투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너무 부동산에 100% 올인을 해놓으면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금리가 오른다거나 뭐 이러면은 요새 뭐 금리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대출 그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대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뭐 어떤 투자를 하시건 간에 이런 안전성과 수익성, 환금성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기에 맞는 좋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